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그냥. 예, 그러면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이고 이 책은 9장까지인데 뭐 제가 읽기는 다 읽었는데 그 워낙에 양이 많아가지고 8장 마지막 부분까지 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아마 이 책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번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가지고 적당히 잘 준비를 해봤는데, 아니, 잘 준비했다기보다는 뭐 꼼꼼하게 준비를 하려고는 했는데, 다들 아실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그냥 세부적인 계산은 넘어가고, 그냥 문제에 대한 그 인사이트 같은 거를 조금 설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도이치 알고리즘을 봤었는데,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은 그것의 일반화된 뭐 알고리즘이겠죠. 그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보기 이전에 미리 알아놔야 될 사항이 있는데 크로네커 프로덕트 오브 아다마르 매트리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아다마르 게이트를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그냥 쓰는 게 낫겠네요. 예, 아다마르 게이트를 이렇게 H의 n승 비슷하게 뭐,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n큐빗에 대한 하다마르 게이트를 쉽게 그냥 노테이셔널리 적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h 게이트는 이렇게 루트 2분의 1하고 111 마이너스 1인데 h의 뭐 제곱승 같은 이런 이중의 하다마르 게이트 이건 4큐빗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원소가 11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HHH 마이너스 H가 돼서 여기 뭐 4 곱하기 4 행렬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세 번째 줄에 나오고 네 번째 줄에 나오고 하는 식으로 적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조가 계속 일반적으로 이어져서 H의 그 세제곱 같은 이런 표현의 경우에는 뭐 H의 제곱이 앞부분 그 원소로 들어가는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고 얘네들을 다 모으게 되면은 뭐 11111이 맨 윗줄에 나오고 두 번째 줄에 마이너스 1이 4개 나오고 쭉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n을 늘려가면서 계속 그 매트릭스 형태를 유지해 가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리커시브하게 h를 계속 적어나갈 수 있게 돼서 n 큐빗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아담 알게이트를 뭐 무한히 아주 압축적인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노테이션은 그 n 큐빗 퀀텀 서킷을 구현하는 이론에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뒷부분에 뭐 히스토리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네커 프로덕트 아다마르 게이트 아다마르 매트리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시몬 사이먼 프로블럼에서 좀 쓰이게 될 것 같은데 맨 윗줄 뭐 first low라고 그러죠. 그게 언제나 그 1이라는 거예요. 11, 1111, 1111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만큼은 부호가 같은 1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는 마이너스 1들이 이렇게 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얘 맨 윗줄이 이렇게 깔끔하게 1만 나오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 크로네커 델타 아니 크로네커 델타네 크로네커 프로덕트를 이제 살펴보면은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의 그 문제라고 할까요? 문제라는 거를 뭐 명문화를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그게 컨스탄트인지 밸런스드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의 문제입니다. 근데 도이치 알고리즘이나 도이치 프로블럼에서는 이 f를 뭐 컨스탄트인지 밸런스인지 뭐 판정하는 걸 했었는데 이번 도이치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그 n-큐빗 제너럴리제이션이라는 거예요. n-큐빗이라기에는 뭐 좀 양자 컴퓨터 이전에 그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n개의 인풋을 받는 함수가 있고 그게 컨스탄트인지 밸런스드인지 일반화된 판정을 한번 내려보라는 게 도이치소사 알고리즘에 풀고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도이치 알고리즘보다는 조금 더 나갔지만 가장 간단한 n은 3인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n이 3인 경우에 큐빗에 가능한 인풋들을 다 적어보면은 큐빗이라기보다는 뭐 비트라고 해야 되겠죠? 0 또는 1이 들어가는 그런 인풋들이 튜플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000부터 111까지 그 8개의 possible 인풋들이 주어지게 되고 이 F가 n은 3인 경우에 컨스탄트인지 밸런스드인지 판정을 아니 그 구분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8개 모두에 대해서 8개의 인풋 가능한 인풋들 모두에 대해서 0이 언제나 나와요. 그러면 컨스탄트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8개 모두의 인풋에 대해서 1이라는 뭐 고정된 상수가 나오면은 그때 또 F는 컨스탄트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서 밸런스인 경우는 F는 0인 경우와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딱 정확히 절반의 인풋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8개의 조합의 경우에 대해서 8개의 인풋 조합에 대해서 4개의 경우에는 0이 나오고 또 다른 그 제외한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1이 나오면 그걸 밸런스드라고 해요. 이게 조금 특이한 중요한 제약 조건인데 이 도이치조사 프로블럼이 딱 한정지어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푼다는 느낌이 여기 있는 건데 중요한 제약 조건은 뭐 입력값의 4가지 경우인 절반만 0이 나오고 절반만 1이 나오는 특수한 함수라는 거예요. 즉, 뭐 1이 한 6가지 경우에 나오고 0이 2가지 경우에 나오는 그런 경우는 도이치조사 알고리즘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4개의 경우가 나뉘는 것이 밸런스드라는 함수의 정의예요. 그런 다음 이제 문제를 살펴봤으니까 서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도이치조사 알고리즘의 서킷을 하나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도이치 알고리즘 때처럼 F게이트를 하나 넣습니다. F게이트는 여기 탑 큐빗에는 뭐 n개의 큐빗 인풋들이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y 큐빗이라고 하는 하나의 큐빗만 들어가는데 F게이트를 거치게 되면은 위는 그냥 통과가 돼서 나오고 아래쪽 부분에 이제 그 다이렉트 썸으로 뭐 XOR 썸으로 F 함수의 결과가 붙게 되는 거죠. 이 F는 0과 1이니까 역시나 Y가 더해진 그 결과 역시 0 또는 1인 캣이 나오게 될 겁니다. 큐빗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F를 가운데에 설치하게 되고 그 나머지는 뭐 크로네커 프로덕트 아담아르 게이트인 H의 n승을 이 위쪽 큐빗에 가하고 아래쪽에는 큐빗이 하나니까 아담아르 게이트 하나만 놓고 그리고 F 게이트를 통과한 후에는 아담아르 게이트를 하나 또 탑 큐빗에 대해서만 지나가게 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알고리즘을 푸는 마지막 과정에서 탑 큐빗들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는 그런 회로를 구성합니다. 자, 이런 회로를, 그리고 특정하게 인풋의 경우에는 탑 큐빗에 대해서 모두 0인 그런 큐빗 스테이트를 넣고, 바텀 큐빗에 대해서는 1인 그런 스테이트를 넣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텝을 한번 밟아볼까요? 각각의 게이트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 뭐 먼저 탑 큐빗들이 아담아르 게이트를 지나고 다운 큐빗 하나는 아담아르 게이트 하나를 지나가게 되고 스텝 2에서는 F 게이트를 지나가게 되죠. F 게이트를 지나가게 되면은 바텀 큐빗의 경우에는 뭐 F
함수값이 x가 여러 개 들어간 함수값이 더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f 게이트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탑 큐빗에 대해서만 아담 게이트를 지나고, 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 탑 큐빗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는 건 세 번째 게이트의 결과를 지나면서 약간 이게 인탱글먼트가 풀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마치 그 도이치 알고리즘 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약간의 비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이 캘큘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의 것이 나와요. A 캣에다가 A와 1을 그 다이렉트 썸한 캣들이 나오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의 A승을 앞으로 뺀 형태로 인수를 뺀 형태로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 마지막에 그 측정되는 스텝 4에 측정되는 것에 측정되는 탑 큐빗들의 그 probability amplitude를 한번 결과로 적어보면은 아래와 같이 적힙니다. 어, 지금은 가장 간단한 n이 2인 경우, 맨 위에 n이 2인 경우, 전체가 이제 3개가 들어가게 되는, x 큐빗이 2개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f의 00, f의 01, f의 10, f의 11이 제곱승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의 probability amplitude가 적히게 되고 이거를 n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면은 f의 00000이 승수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00001 쭉 해서 f의 11111까지 적히는 그런 형태로 마찬가지의 구조를 가진 식으로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식이 왜 지금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 의해서 답이 쉽게 뭐 퀀텀 알고리즘을 사용한 아주 좋은 횟수를 줄이는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지가 벌써 보이게 되는데 이게 함수를 벌써 벌크하게 측정한다는, 벌크하게 이뷸레이팅 한다는 느낌이 들죠. f의 00승과 f의 01, f의 10, f의 11이 하나의 식으로 그냥 뿅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앰플리튜드 하나만 계산하게 되면은 f 4번을 모든 가능성인 조합의 가능성이 f의 4개를 모두 다 계산한 종합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옆부분에 대해서 n에 대해서는 2의 n승의 모든 f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예시를 한번 넣어볼까요? f의 00, 01, 10, 11이 그 컨스턴트인 경우에는 이 probability amplitude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밸런스드인 경우 그러니까 즉 00, 01, 10, 11이 두 개는 1이고 두 개는 0이겠죠. 그런 경우는 이 앰플리튜드가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돼서 앰플리튜드가 종합적으로 빵이 나오게 됩니다. 즉 뭐 확률이 측정될 확률이 아예 없던지 아니면 무조건 측정이 되던지 둘 중에 하나의 경우만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입력값의 절반이 0이고 절반이 1인 경우가 이 앰플리튜드를 빵으로 만들기 위한 특수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손쉬운 결과를 측정하기에 손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도이치 조사 프로블럼에 도이치 조사 프로블럼은 F가 컨스턴트인지 밸런스드인지 판정을 하는 거였고 그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서킷을 돌려서 알고리즘을 이제 돌리면은 한 번에 서킷을 작동시키는 것만으로도 이 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큐빗이 0이 나왔다 하면은 F는 컨스턴트다. 모든 큐빗이 0이 아니다. 하나라도 1이 섞여 있다 하면은 F는 밸런스드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고전적인 그 조이치 조사 프로블럼을 만약에 고전적인 서킷으로 풀었다면은
2의 n-1승 더하기 1번의 질문을, 즉 오라클에게 아니면은 뭐 함수 평가를 2의 n-1 더하기 1회를 물어봤어야 될 거를 지금 이런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되면은 단 한 번에 n이 뭐가 됐든 n이 뭐 10개가 되더라도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한 번의 질문으로 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F가 무엇인지 판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도이치조사 알고리즘이고 이 퀀텀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그 고전 컴퓨팅에는 고전 컴퓨팅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성능 향상, 속도 향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사이먼스 알고리즘인데 사이먼스 알고리즘도 역시나 좀 특이한 노테이션 아니면 미리 알아둬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에디션이라는 건데요. 이 XOR이라는 덧셈은 00을 더하면 뭐 이진 덧셈이죠. XOR은. 그런데 그거를 이제 비트와이즈 에디션 한다는 건 뭐 페어와이즈하게 1101 더하기 0111 하면은 이게 뭐 승수를 올리지 않고 각자 짝끼리 하나씩 더하게 되는 그런 계산법을 말해요. 이런 계산법이 들어간 문제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사이먼스 알고리즘에서 푸는 그 문제는 이게 임의 함수 f가 있어요. 근데 이 f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입력값 x가 있고 그리고 그 x에 s를 x월로 더한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이 입력 x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입력 x 더하기 s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은 그런 함수예요. 근데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 때 과연 이 s가 뭐였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S를 찾는 문제가 시크릿 스트링인데 S를 찾는 문제를 한번 어, 사이먼스 알고리즘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 스트링 S 이거 뭐 암호화 같은 느낌이 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알고리즘을 풀기 위해서는 다 프로덕트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뭐 그냥 페어와이즈하게 곱한 다음에 그냥 뭐 XOR로 덧셈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아담을 게이트나 뭐 2x2나 n 큐빗 베이시스를 갖는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로우와 칼럼을 명명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뭐 익숙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2 큐빗 스테이트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그냥 쓰게 되면은 첫 번째 칼럼 부분을 00 칼럼이라고 하고 그 다음 01, 10 칼럼, 11 칼럼이라고 하고 00 로우, 01 로우, 10 로우, 11 로우라는 식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테이션을 갖고 다 프로덕트와 아담아 매트릭스의 그런 관계를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아담아르 게이트 아담아르 매트릭스가 이 앞에서 정의한 다 프로덕트의 결과들을 모두 그 안에 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IJ 행에 대해서 IJ를 그냥 다 프로덕트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써져요. 00을 다 프로덕트를 00.00을 하게 되면 0이 나오고 11.11 하게 되면 0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16개의 조합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이 다 프로덕트의 결과는 그 1이 나온 부분이 딱 아담아르 게이트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죠. 아담아르 게이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이랑 일치를 합니다. 그것의 힌트를 얻어서 요 크로네커 프로덕트의 그리고 앞서 말한 그 마이너스 1의 F승 뭐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다 프로덕트를 승수로 올리게 되면은 얘네들을 마이너스 1의 제곱 승수로 올리게 되면 얘가 정확히 아담아르 게이트랑 일치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다 프로덕트와 아담아르 게이트를 연결지어서 계산 결과를 H 안으로 다 프로덕트의 계산 결과를 H 안으로 꾸겨 넣을 수 있다는 그런 트릭입니다. 자, 이런 그 노테이션 또는 트릭을 갖고 사이먼스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는 이 아담아르 게이트에 임의 두 칼럼을 더하고
그리고 row of exponent라고 이렇게 그 시크릿 스트링이 더해진 뭐 스트링을 이렇게 -1에 두 개로 쪼개 쓸 수 있고, 뭐 이게 엔트리가 마지막에 더했을 때 0이 나오고 2가 나오고 -2가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잘 조합을 해보면은 이런 패턴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시크릿 스트링과 A는 이 더해진 로우의 번호를 말해요. 즉, 맨 위에 2는 00 로우, 두 번째에 -2는 01 로우, 세 번째는 10 로우, 네 번째는 11 로우라고 하는데, 그 A랑 시크릿 스트링 S가 다 프로덕트 했을 때 0이 나오면 그게 플러스 0이 아니게 되고, 다 프로덕트를 했을 때 1이 나오게 되면은 0이 나오는 그런 규칙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잠깐 웃은 이유는 너무 말하는 게 뭐 너무 0101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지금 이 부분만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크릿 스트링과 그 칼럼에 로우를 곱했을 때 0이 나오냐 1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앰플리튜드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앰플리튜드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앰플리튜드가 0이냐 1이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비 사항들을 이제 갖고 서킷을 그냥 단순하게 저런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구현을 하면 됩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F 게이트를 먼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앞에 그 도이치 조사에서는 n 플러스 1 큐빗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엔 2n 큐빗 시스템입니다. 위에도 n 큐빗이 들어가고 아래도 n 큐빗이 들어가고, F를 거치게 되면은 바텀 큐빗들의 F 값이 이제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F 게이트를 가운데 놓고 아까 전과 비슷하게, 아까 전과 비슷하게라기에는 이 앞부분에는 그 바텀 큐빗 쪽에도 아더말 게이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탑 큐빗 쪽에만 아더말 게이트를 놓고, 그리고 F 게이트를 지나서 한 번 더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탑 큐빗들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는 그런 서킷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뭐냐 그 계산 결과는 좀 길어가지고 제가 최종적인 그 마지막 리절트만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됩니다. 4분의 1에 여기 앞에 탑 큐빗들이 딱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써지게 되죠.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퍼서블한 스테이트들이 전부 나오는데, 뒷부분은 F들로 표현이 돼 있어요. 얘네를 갖고 이번에는 막 인탱글드가 확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슈퍼포지션 된 상태로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뭐 하지 싶겠지만, 이제 어 리절트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S가 1, 0인 그런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요. S가 1, 0인 경우에는 이렇게 F의 00과 F의 1, 0이 갖게 되고 F의 01과 11이 갖게 된 그런 특성을 F가 갖게 되면은, 그 앞부분에 있는 리절트가 이렇게 부호가 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01이 그 10이었던 게 전부 사라지고 01 또는 00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 걸 이제 쭉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계산 결과가 적게 됩니다. 즉, 지금 그 탑 큐빗들의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측정되는 탑 큐빗들이 4개의 경우가 전부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00, 01만 살아있고 10, 11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안 되게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탑 큐빗을 측정을 했을 때 00 또는 01만 나오게 되고, 이 00 또는 01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앞부분에 제가 수학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때 말했던 것처럼 측정되는 애들만이 이렇게 그 시크릿 스트링과 다 프로덕트를 했을 때 0이 아닌 녀석들이었던 거예요. 여기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제가 좀 짤막하게 이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적어놨는데요. 확률 2분의 1로 지금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로 00이 측정이 되게 돼 있어요. 탑큐빗이 00이 측정이 됐다? 그 말은 이 00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시크릿 스트링 S가 닷을 했을 때 0이 나온다. 인 거고 확률 2분의 1로 탑큐빗이 0일로 측정이 됐다는 거는 닷 프로덕트를 01과 S를 했을 때 얘가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윗부분의 경우에는 S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냥 00에 닷을 한 거니까 이건 트리비얼 케이스고 중요한 건 이제 0일을 닷했을 때 얘가 0이 나오려면은 S가 그리고 앞부분에 적어놓진 않았는데 이 이거 죄송합니다. 도이치 조사라고 복구를 했네요. 사이먼스 알고리즘인데 사이먼스 알고리즘에서는 전제하기를 그 S는 그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S는 1, 0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제가 복붙을 하느라 전부 사이먼스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S를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경우에는 이렇게 찾게 되는데, 이게 n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n이 여러 개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한번 좀 더 그냥 n이 2인 경우만 해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그 퀀텀 서킷을 돌렸지만 클래시컬 파트 서킷이 들어가게 됩니다. 클래시컬 파트라는 거는 그 퀀텀 서킷 같이 한 번에 모든 그 퀀텀 그 패러렐하게 결과를 한 번에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서 확률적으로 결과를 찾아나가게 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맨 윗부분에 지금 가장 간단한 경우만 해도 이게 확률 2분의 1로 00이 측정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얻는 정보가 없게 되죠. 근데 00이 나왔으면 이제 다음번에 뭐가 나올까 하고 이번에는 또 한 번 서킷을 돌려봤는데 이번에도 00이 나왔어요. 그러면 S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가 없게 되고 또 했는데 또 00이 나오게 됐으면 또 아무런 정보가 없게 되고 한 열댓 번 해가지고 이제 확률 2분의 1로 0일이 이제 드디어 측정이 되게 되면은 그제서야 S10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경우는 아마 고전적인 그냥 F를 00 넣었을 때, 01 넣었을 때, 10 넣었을 때, 11 넣었을 때 이렇게 4번 측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보다 더 비효율적인 상황이 됐던 거예요. 즉 지금 사이먼스 알고리즘은 여러 번의 서킷을 작동해서 확률적으로 정답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확정적인 시도의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영역만 측정될 경우에는 무한 번 시도를 했더라도 답을 알 수 없고 지금 큐빗이 2큐빗 스테이트가 아니라 뭐 n큐빗 스테이트 3개만 해도 장난이 아니게 되죠. 훨씬 더 복잡하게 돼서 여기서 뭐 이제 한 3개 스테이트만 해도 계속 한 4-5번 정도 실패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뭐 무한히 측정했는데도 정답을 못 얻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문제의 클래스를 구분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의 범주의 쿼리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지 판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P랑 MP 프로블럼 같은 느낌으로 폴리노미얼 타임이 필요한 그런 P 클래스 문제와 뭐 MP 프로블럼 같은 것도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P와 QP 그리고 에서 BPP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클래스가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 대해서 P냐인 거랑 그 문제의 쿼리 컴플렉시티, 즉 쿼리 컴플렉시티란 건 뭐냐면 우리가 판정하고자 하는 함수를 판정하는 그런 오라클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오라클에 대해서 몇 번을 묻느냐가 쿼리 컴플렉시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쿼리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P냐 QP냐를 구분 지어 놓을 수 있어요. 그 맨 앞부분에 봤던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P와 QP를 구분한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P에 속하지만 쿼리 컴플렉시티는 QP에 속한다는 거죠. QP는 여기서 뭘 말하냐면 퀀텀 퀀텀 폴리노미얼 타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음,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서는 컨스탄트인지 밸런스드인지를 탑 큐빅부터 바텀 큐빅 직전까지 쭉 판정을 내려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n 큐빗이 한 n이 10인 경우에는 계속 그걸 그 탑 큐빗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측정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섯 번째까지도 모르게 될 수 있고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n 큐빗이 더 많은 경우에는 뭐 여러 10번 넘게 작동했는데도 밸런스드인지 컨스탄트인지 판정을 못 내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실 실질적으로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운 나쁘게 판정을 못할 확률은 0.001 미만이고 이런 경우에 어떤 특정한 아주 안전한 바운디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설정해 가지고 그 문제가 사실상 이건 밸런스드 판정이 낮다 아니면 컨스턴트 판정이 낮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BPP 프로블럼, BPP 쿼리 컴플렉시티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BPP는 Bounded Error Probability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이먼스 서킷에서도 시크릿 스트링 S를 영원히 찾지 못할 확률 뭐 같은 거를 얘기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뭐 극히 낮은 확률로 2의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1의 n승 정도보다 그 확률보단 크다라고 해서 뭐 n은 이제 서킷을 돌리는 횟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확률 이상이 나오기만 하면은 이건 사실상 S 스트링을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퀀텀 서킷이 제공하는 그런 폴리노미얼 타임이 있다 그래서 BQP 클래스라고 하고 이 쿼리 컴플렉서티가 BQP인 것이 사이먼스 프로블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 클래스들을 문제의 클래스들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이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충 이런 구도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출처는 위키피디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한 퀀텀 알고리즘들을 세 개를 살펴봤는데요. 도이치 알고리즘,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 그리고 사이먼스 알고리즘 이렇게 봤는데 이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1985년에 도이치 알고리즘이 랜드마크 페이퍼가 나온 거죠. 이제 양자 컴퓨팅이 제공하는 양자 논리회로 양자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고전 컴퓨팅과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 있는 성능 향상, 속도 향상, 쿼리 컴플렉시티 향상이 일어날 수 있는구나라는 걸 1985년도에 말을 했는데 그거를 일반화한 N큐빅 버전은 7년 뒤에나 나왔어요, 무려.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이. 근데 이게 왜 7년 뒤에 나왔냐라고 이 책에서는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이 문제를 푼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크로네커 프로덕트 오브 아다마르 게이트라고 하는 H의 n승골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고 모던한 그런 노테이셔널 컨벤션을 도입한 게 굉장한 그 기여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이 92년도에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 제너럴리제이션 하고 뭐 그 모던 노테이션을 도입한 바람에 이제 모던 서킷들이 조금 더 나올 막 쏟아지게 되는 거죠. 93년부터 95년까지 사이먼스 알고리즘 나오고 쇼어 나오고 글로벌 알고리즘 나오고 뭐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챕터이고 쇼어 알고리즘을 말로 설명하는 것과 글로벌 알고리즘을 대충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책을 한번 마무리를 짓고 거기 이제 뭐 앞으로 양자 컴퓨팅이 어떻게 발전될 거다라는 식으로 결론하는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발표 끝났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코멘트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 발표해주신 준영님 감사합니다. 예.